먼저 디트 대 필라부터 이 경기 정도면 좀 편한 편입니다. 일단은 뭐 디트로이트는 지금 20연패 중이고 필라델피아가 여태 좀 일정이 많이 험난했었는데 이제는 좀 쉬운 상대를 최근에 만나면서 좀 편하게 가고 있죠. 필라델피아가 요즘에 뭐 워싱턴이라든지 애틀랜타 특히 좀 나사가 빠졌었으니까 좀 편하게 상대를 하고 있는데 20연패를 하고 있는 디트로이트를 마주를 합니다. 디트로이트는 20연패 동안 평균 108점, 실점 121점, 야투율 46.2%, 3점 33.6%로 3점이 오지게 안 들어갔어요. 필라델피아는요, 제가 또 최근에 바툼을 좀 조명을 했는데, 필라델피아가 니콜라스 바툼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뭐 개인사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하면서 좀 안 나오고 했었는데, 바툼이 벤치 구간을 되게 잘 채워주고 있어요. 바툼이 있는 최근 5경기인가? 3경기. 최근 3경기 동안 134점, 실점 113점, 이렇게 상대를 아주 잘 제압을 하고 있고, 야투율도 51.5%에 3점 37.9%. 3점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는데, 일단은 뭐 인사이드 야투율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은 기준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필라델피아가 막 엔비드 위시로 좋은 수비팀인 건 맞는데 디트로이트가 연패하는 와중에도 108점 정도는 넣어주고 있고, 저번에 한번 디트로이트가 올랜도 만나가지고 91점에 그친 적이 한번 있긴 해요. 근데 지금의 필라델피아가 그런 올랜도 수준으로 아주 좋은 수비팀이야, 난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럼 여기 보는 수치상으로도 필라델피아가 이제 인사이드 수비율 그리고 3점 수비율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좋게는 안 지켜요. 저는 오바 좋게 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무난히 흘러가면 많이 날 것 같다. 왜냐하면 디트로이트가 인사이드가 지금 듀렌이랑 베글리가 싹 다 아웃이고 인사이드가 또 구멍이 난 상태거든요. 물론 스튜어트가 괜찮은 그런 언더사이즈 그 센터긴 한데 엔비드 상대로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233.5 오바에다가 필라의 마헨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워싱턴 대 뉴올인데 뉴올리언스가 약간 의적 같은 게 뭐냐면은 그 10위 안에 드는 팀들, 그러니까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하는 그런 플레이오프권 팀들한테는 9승 4패로 강했거든요. 근데 탱킹하는 팀들, 이런 10위권 미만의 팀들한테는 4승 7패로 약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뉴올리언스의 이런 뭐랄까 좀 경기력을 내다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 근데 반면에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워싱턴이 10경기 동안 1승 9패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득점 117, 실점 130, 득점을 최근 2경기 동안 101점, 97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2경기 동안 3점이 워낙에 안 들어갔어. 33개 쌓았고 6개, 31개 쌓아가지고 9개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3점이 좀 안 터졌는데, 내일 뉴올리언스가요, 3점 수비를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팀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고 있기는 하거든요. 뉴올리언스도 원래 맥컬럼이 있기 전에 허브 존스랑 다이슨 다니엘스가 있을 때는 이런 3점 수비가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그 맥컬럼 나오고부터는 지금 최근에 4등까지 내려앉긴 했어요. 그래서 워싱턴이 그래도 그 전에 비하면은 좀 3점을 좀 잘 넣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오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있고, 저는 이 경기 뉴올리언스가 7.5만 받았으면 나는 기준점이 너무 낮은 것 같아. 뉴올리언스가 물론 이제 홈에서는 상당히 강하고 원정에서는 약간 약점을 드러내긴 하는데 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워싱턴이 막 그렇다고 홈 강자도 아니고, 워싱턴이 홈에서 1승 7패, 원정 2승 12패로 홈에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저는 뉴올 많이 괜찮게 보고, 240.5면은 저는 조금 언더 생각해보려고 하곤 있어요. 240.5는 난 좀 높은 것 같긴 해. 물론 뉴올리언스도 같이 뛰는 팀한테는 같이 띄워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뉴올리언스 최근 10경기 동안 평균 득점 114, 실점 113이에요. 그렇게 득점이 많이 나지 않았고, 최근 10경기 중에 240점을 뚫었던 경기들이 2번밖에 없네. 2번밖에. 시카고 상대로, 그리고 세크라멘토 상대로. 특히나 세크 같은 경우는 되게 뛰는 팀이긴 하거든요. 워싱턴도 그렇고. 워싱턴이 최근 경기도 보면은 일단 3점이 오지게 안 들어갔었고, 야투 시도도 좀 비교적 적은 편이기도 했었고, 또 자유투도 되게 못 넣었어요, 워싱턴이 보면은. 저는 그냥 뉴올 마이애의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대 샬럿, 이거는 딱 이름만 들어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편인데, 샬럿이 7.5%냐면 난 좀 끌리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요, 좀 다 괜찮은데 걸리는 게 뭐냐면은, 샬럿이 최근에 제가 한창 라멜로 볼이 있을 때 샬럿이, 요즘 라멜로 볼이 그 백코트 파트너를 로지어 대신에 브랜든 밀러랑 같이 뛰면서 엄청 잘해졌습니다. 야투율이 막 40%가 50%가 넘고 3점도 40%가 넘고 잘합니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볼이 부상으로 빠지고 나왔는데도 샬럿이 나름대로 요즘에 잘하거든요. 근데 그 원동력이 팀의 3점이 대폭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라멜로 볼이 없는 기간 동안 샬럿의 3점이 44.1%입니다. NBA 전체 1등 수준이에요. 샬럿이 지금 최근 7경기 동안 NBA에서 3점을 가장 잘 넣는 팀입니다. 그런 정도거든요. 또 로지어가, 라멜로 볼이 없으니까 테리 로지어가 복귀한 이후에 평균 득점 24.7점, 야투율 47%,
3점이 44.2%로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비정상적으로 샬럿의 3점이 잘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지금 경기라고 봤을 때 마이애미도 히로나 아데바요가 없는 기간 동안 3점이 41%예요. 요즘에 잘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걱정이 뭐냐면은 양팀이 둘이 붙으면 3점 뒤지게 쏠 텐데 3점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저는 이 경기 샬럿의 프레에다가 오바를 보고 있는데 이건 난 너무 슛감에 좀 달린 것 같긴 해. 슛감이 좀 많이 좌우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좋게 보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지금 이런 유의미하게 3점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렇다고 마이애미가 마이애미나 샬럿 둘 다 외곽 수비가 좋은 팀도 아니고 양 팀 다 수비 별로예요. 그런 팀들이어서 저는 샬플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대 애틀. 얘는요, 제가 밑에 적어놓은 게 뭐냐면은, 제일런 존슨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이게 이제 그 애틀랜타의 경기력 차이거든요. 제일런 존슨이라는 이런 그 빅 윙자원, 운동 능력 좋고 외곽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윙자원이 지금 7경기 동안 빠지고 있는데, 제일런 존슨이 없었을 때 애틀랜타가 7경기 동안 1승 6패였었고, 그 기간 동안 평균 116, 실점 125점, 야투율 이랬었어요. 야투율 특히 2점슛 야투율이 많이 떨어진 게 눈에 띕니다. 반대로 제일런 존슨이 있었던 7경기 동안은 3승 4패로 막 아주 뛰어난 건 아니었는데 평균 득점이나 실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득점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2점슛 야투율이 거의 한 7%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3점은 거의 비슷비슷한 편이고요. 그 제일런 존슨이 있고 없고가 애틀랜타의 경기력에 꽤나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이 도출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직전 경기엔 또 헌터가 없었잖아요. 아예 애틀랜타가. 그래서 윙자원들이 다 구멍난 상태였는데 그 경기에서 보그다노비치가 40점을 넣었거든요.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커리어 하이. 애틀랜타가 지금 윙자원들이 많이 빵꾸 나 있고 핵심 벤치 자원이라고 해야 되나? 핵심 식스맨인 보그다노비치가 거의 풀타임을 뛰어야 됐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좀 많이 갈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덴버한테 패하기도 했었고 토론토가 너무 언더오버 내다보기가 좀 빡세요. 토론토도 최근에 4전 4패 중인데 양팀 다 토론토도 최근 4전 4패 딱 똑같아. 최근 양팀 다. 토론토와 이 새끼들이 오바를 같이 달려주기도 해요. 직전 경기 뉴욕이 뒤지게 뛸 때 토론토도 같이 뛰면서 266점이 났단 말이야. 인디애나 같은 팀이랑도 같이 달려주는 편이고. 근데 그래서 239.5면요. 물론 직전 경기에 보그다노비치가 커리어 하이였었고 애틀랜타가 이렇게 아주 막 잘 터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기긴 했는데 좀 애매해. 오바도 그렇고 승패도 그렇고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높은 별점은 안 줄 것 같고 좀 제 시각으로는 이거는 그냥 난 일반승 가고 싶어요. 토론토 쪽에 일반승. 토론토 일반승에다가 239.5면 오바 한번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오바는 또 걱정이 되는 게 봤다시피 제일런 존슨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애틀랜타가 득점이 많이 안 터지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적으로 득점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지금 제일런 존슨이 없는 기간 동안. 이건 난 좀 2.5여도 되게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될 것 같고 토론토 승이 한번 오바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다음에 휴스턴 대 멤피스인데 지금 홈 휴스턴 10승 1패죠. 10승 1패 기간 동안 그 평균 득점 111.5점, 야투율이 45.8%, 3점 38.1%. 되게 잘하고 있어요. 야투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쉽긴 한데 어쨌든 홈 휴지는 잘하고 있고 이게 위아래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홈 휴지가 본인들은 이렇게 111.5점 넣으면서 상대는 97.3점으로 묶었고 야철 45.8%로 살짝 아쉽긴 하지만 상대를 41.3%로 묶었어요. 그리고 3점도 38.1%. 본인들 평균보다도 훨씬 잘 넣고 홈에서 상대는 30% 미만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홈에서 휴스턴은 수비가 굉장히 잘 된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요. 휴스턴이 홈에서 프렌을 당했던 게 덴버랑 뉴올이었거든요. 덴버랑 뉴올이라는 좀 다소간에 좀 빡센 팀들 상대로 당했었고 근데 얘네들에 비하면 멤피스는요 많이 초라하죠. 덴버나 뉴올에 비하면은 멤피스가 물론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해요. 얘네가 재밌는 게 홈에서는 1승 10패 원정 5승 6패인데 근데 하필이면은 홈 귀신인 휴스턴한테 걸렸다. 그런 게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저는 이 경기 휴스턴 마인에다가 언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언더가 좀 고민이 되는 게 물론 휴스턴이 홈에서는 상대를 아주 잘 짓밟는 팀이다. 그런 거 보여요. 특히 그리고 멤피스 하면은 공격력이 상당히 좀 없는 팀으로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 멤피스가 요즘 들어서 최근 5경기 동안 평균 득점 109.8점, 실점 111.8점. 그래서 득실이 한 220 정도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창 못하고 있을 때보다 뭔가 이렇게 좀 경기 페이스가 오바 쪽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멤피스가. 그러니까 원래 멤피스면 나는 언더 그냥 좀 고민 안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요즘 멤피스는 다소 고민이긴 해요. 이게 물론 상대가 댈러스라든지 피닉스라든지 댈러스 막 이렇게 좀 점수 많이 나는 팀들, 오바 팀들 많이 만나긴 했는데
미네소타랑 만나서 230점 나오고 막 그랬어가지고. 근데 그 기간 동안 멤피스에 제런 잭슨 주니어 자잭주가 좀 인사이드에서 많이 좀 넣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휴스턴 상대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댈러스를 상대로 인사이드 폭격했을 때보다는 당연하게도 휴스턴 상대로 그런 게 더 어렵죠. 저는 일단은 6.5 마인의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이제 미러키 대 인디애나인데 내일 기준점이 258.5점이에요. 뭐 해외랑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1991년 이래 최고 기준점이라고 하더라고. 기사 보면 1991년 3월달에 덴버랑 골스, 그 당시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덴버랑 골스가 기준점이 259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가장 높았던 기준점이 얼마 전에 그거 인신 토너먼트 때 257.5점을 줬대요. 그래서 그게 한 최근 일주일 사이에 1991년 이래 가장 높았던 기준점이 인디애나도 미러키였거든. 근데 또 다시 미러키랑 인디애나랑 붙으면서 258.5점으로 최고 언더오버 기준점을 또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경기에서 직전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요, 언더게임이었거든요. 언더게임이었는데 247점이 났어요. 사실은 이거보다도 덜 날 가능성이 높았는데 좀 경기 막바지에 양 팀이 좀 질질 끌면서 오바가 나긴 했어요. 근데 그 경기는 워낙에 좀 3점이 서로 안 터진 경기였어. 제가 양 팀의 최근 두 번의 맞대결 한번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둘 다 올 시즌에 했던 경기야. 가장 최근 그 인시즌 토너먼트 4강전에서는요, 그때 인디애나의 3점이 너무 안 들어갔어요. 인디애나가 3점 슛이 33개 중에 7개 들어갔거든. 그리고 또 인디애나가 최근 직전 그 레이커스와의 결승전에서도 3점 슛이 41개 중에 10개밖에 안 들어갔고 되게 좀 3점 감이 많이 식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저번에 그때 11월 달에 양팀이 맞붙었을 때도 미러키가 그때 124대 126으로 졌거든요. 그날은 인디애나 3점은 괜찮은데 미러키가 3점이 33.3%밖에 안 됐었고, 여러 가지로 양팀이 만났을 때 본인들의 평균보다 3점이 안 터진 경향이 조금은 있어요. 뭐 내일 당장 양팀 다 잘 터질 거다 뭐 그런 보장은 없지만은 생각보다 3점이 잘 안 터졌더라고. 그래서 좀 고민이야. 얘네들이 좀 한쪽이 3점이 그렇게 안 터졌어도 250점 부근으로 이렇게 났었는데 258.5면은 더 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인디애나가 요즘에 최근 두 경기, 물론 이게 또 인신 토너먼트나 뭐 그런 거긴 했는데 할리버튼이 약간 좀 내려왔어요. 디트로이트전, 직전 디트로이트전도 그렇고. 그거는 뭐 인디애나가 백투백이긴 했었는데 할리버튼도 살짝 내려오고 약간 편히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이 경기가. 인디애나 프렌을 저는 또 보기는 하는데요. 할리버튼이 좀 내려왔다는 것도 있고 오비 토핀도 그전 경기에서 부상 때문에 일찍 빠지기도 했었고 정상 컨디션일지 잘 모르겠어. 저는 인디애나 프렌에다가 언더 쪽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기에는 워낙에 좀 핵 오바가 예상이 되는 만큼 저는 언더면 역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역배? 하여튼 좀 반대되는 선택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인플 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어려워 보인다 이거.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대 레이커스는요, 이거는 레이커스가 백투백도 좀 그렇고 앤서니 데이비스나 르브론이 백투백 때 나올 거냐 이것도 조금 의심이 돼요. 오늘 사실 레이커스가 댈러스랑 붙었는데 레이커스는 나름대로 잘 했어요. 3점도 나름대로 잘 들어갔고 르브론이나 에이드도 다 잘했는데 오늘은 너무 댈러스가 너무 터졌어.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원래 퀘셔너블이었는데 나온다고 하더니 존나 잘했고 단테 엑섬이 커리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득점하고 이러면은 못 이겨요. 어쨌든 내일 레이커스가 백투백인데 타전 1승 3패 1승 3패 평균 106.8점 실점 116점 이렇게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야투율은 48.6%에 3점 34.7%면은 그렇게 평균이랑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 경기는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백투백이라는 것도 조금 걸리고, 물론 상대가 샌안토니오인데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백투백 때 야투율 변동은 없었지만은 상대가 106대 116으로 이겼다는 거는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났거나 상대가 좀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17연패의 샌안토니오를 만난다. 이거는 레이커스 쪽은 그래도 조금 더 좋게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백투백이고 막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커스가 르브론이나 앤서니 데이비스가 내일 출전할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백투백일 때 르브론이 결장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가지고 내일 레이커스가 르브론이 나오냐 이런 것도 살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랄 마헨에다가 언더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피닉스 대 브루클린은 내일 아마 듀란트까지 해가지고 빅3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제 브래들리 빌이랑 그 데빈 부커가 나와가지고 되게 좀 잘 나갔었죠. 그러다 골스가 많이 쫓아갔는데 골스가 워낙에 오늘 야투가 개 씹쓰레기였어. 듀란트가 없었어도 부커랑 빌이 득점은 잘 냈고, 그리고 우려한 대로 실점도 오지게 했고, 저는요 부커, 빌, 뭐 고든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오코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코기는 좀 부상일 수도 있고, 듀란트나 너키치 막 이런 애들이 나오면 사실 수비가 되게 안 되는 라인업이에요 피닉스가.
저는 오늘도 이거 227.5면은 내일 브루클린이, 물론 브루클린을 좀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브루클린이 최근 10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20점 넣어주고 있고, 저번에 한번 필라델피아한테 99대 121로 깨진 적이 있기는 한데, 브루클린이 일단 평균적으로 득점은 잘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피닉스가 반대로 부커, 빌, 듀란트, 빅3가 나오지만은 너키치랑 고든 수비가 안 되는 라인업이어가지고 저는 5반은 좋게 볼 것 같고, 그 듀란트가 없음에도 부커랑 빌이 상당히 잘해줬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좀 많이 가볼만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래들리 빌을 영입한 게 좋은 무브라고 생각 안 했지만은, 근데 결과물로 보여준다면, 이렇게 공격력으로 보여준다면은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또 피닉스가 보여줄 수도 있겠죠. 저는 피닉스 마인에다가 오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타 대 뉴욕이요. 유타 대 뉴욕은요, 이것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일단은 내일 유타가 마카넨이 퀘셔너블이다. 마카넨이 여태 계속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카넨이 못 나온 한 8경기인가? 그 기간 동안 유타가 평균 득점 104점, 실점이 116으로 그냥 못했습니다, 되게. 그리고 직전 경기에는 뭐 콜린스나 캐슬러 같은 애들이 결장하기도 했었고, 좀 여러모로 유타의 이런 그 선수 기용 폭, 내일 이런 퀘셔너블을 좀 많이 살펴야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타가 내일 선수 출전 유무라든지, 또 홈 유타가 홈이랑 원정이랑 아주 상반되기로 유명하잖아요. 홈 유타라는 점도, 홈에서는 평균 득점 118.2점인데 실점이 105, 실점은 116인데 홈에서는 118득 116실이야. 근데 원정에서는 105득 123실, 이렇게 홈이랑 원정이 매우 상반되는 유타거든요. 근데 일단은 유타를 상대로 뉴욕이 원정을 온다. 근데 뉴욕이 요즘 보면은 그 미첼 로빈슨을 잃었잖아요. 미첼 로빈슨이 아웃이 되면서 뉴욕의 색깔이 되게 오바팀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보면은. 원래 같으면 이제 티보즈 감독이 막 그렇게 아주 공격 일면도를 하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 야투 시도도 되게 많고, 직전 토론토랑 할 때나 저번에 그 미러키랑 할 때 보면은 야투 시도를 막 60개씩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요즘에 야투 시도가 아주 또라이급이에요, 뉴욕이. 3점도 나름대로 잘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거 물론 막 뉴욕이 고산지대에 적응 못해갖고 갑자기 막 야투가 안 꽂히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226.5 오버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유타가 지금처럼 이렇게 마카넨이 또 안 나온다거나 좀 라인업 변동폭을 봤을 때 뉴욕 쪽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뉴욕이 이렇게 템포 살리면서도 경기력이 나쁘진 않아. 근데 이런 엠마누엘 키클리 같은 핵심 식스맨이 또 못 나온다면은 그거대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모로 이 경기도 좋게 보기는 힘들지만은 오바 정도는 좋게 볼 것 같다. 네, 라이프치히랑 영보이스조가 여기죠. 보시다시피 라이프치히 2위 확정, 영보이스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딱히 여기조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여기조는 지금 다 현재 순위가 확정된 상태여가지고 마땅히 별로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이고, 영보이스는요, 유럽 대항전 독일 원정에서 5전 1승 2무 2패라더라. 레버쿠젠한테 한번 이긴 적이 있대요. 근데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영보이스가 아직까지도 원정승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오늘 영보이스가 과연 마땅히 동기부여도 없는데 승리를 따낼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뭐 라이프치히도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농후하지만은 저는 이거 체급차도 그렇고, 영보이스가 챔스 원정승이 없다고 했었죠. 그런 것도 생각하면 그냥 라이프치히 승을 베이스로 뭐 햄무나 마헨 다 갈만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많은 득점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언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동기부여도 없고, 라이프치히가 체급도 앞서고, 영보이스가 챔스에서 원정승이 없었다. 2무 6패. 그런 것도 생각해갖고 라이프치히 승을 베이스로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라이프치히 일반승도 가셔도 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뭐 헨무나 마엔같이. 그리고 베오그라드 대 맨시티는요, 맨시티가 지금 조별리그 5전 5승이거든요. 근데 챔스 역사상 그 6전 전승을 기록한 EPL팀은 리버풀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21-22 시즌에. 지금 이제 베오그라드는요, 18-19 시즌, 19-20 시즌에 이어서 챔피언스리그 3번 진출해갖고 3번 다 꼴등을 했대요, 최근에. 그래서 매번 꼴찌를 했다는 거고, 베오그라드가 지금 17경기 49실점 중이라고 합니다, 챔스에서. 반대로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50실점까지, 아까 제가 베오그라드가 거의 18경기, 오늘 만약에 실점하면은 18경기만 50실점 하는 거니까, 맨시티는요 50실점까지 60경기가 걸렸어요. 60경기. 그야말로 양팀의 체급차를 대변해주는 것 같고, 베오그라드는 EPL팀한테 홈에서, 오늘 홈경기잖아요, 베오그라드가 홈에서 4전 3승 1패라더라. 그 1패는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18-19 시즌에 당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를 또 얘기를 합니다. 맨시티가 오늘 뭐 제 아무리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한다지만은 베오그라드의 승리는 보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챔스 지금 18경기 연속 무패 기록 중이에요.
지난 시즌 챔스 우승하면서 그때도 계속 무패 행진을 했었고 올 시즌까지 합쳐가지고 13승 5무 18경기 연속 무패 기록이고 지금 챔스 본선 7연승 중이거든요, 맨시티가. 근데 만약에 맨시티가 오늘 8연승에 성공을 한다? 이거는 EPL팀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맨시티가 얼마나 로테이션을 돌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참고했던 거로는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 오르테가, 루이스, 스톤스, 아칸지, 고메즈, 필립스, 코바시치, 밥, 누네즈, 그릴리시, 알바레즈 막 이렇게까지 돌린다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어제도 이 매체에서 인터밀란이 말도 안 되게 막 돌린다고 했는데 인터밀란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돌렸어. 뭐 리코루시라든지 아칸지 뭐 그런 애들은 나올 수 있겠죠. 케빈 필립스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정도까지 막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돌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요, 맨시티가 기록 같은 거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서 나올 것 같은데 맨체스터티 햄무나 막 이런 거 가보고 싶어. 그냥 이 경기는 별로 막 그렇게 끌리진 않는데 그냥 맨시티 승은 할만도 하겠다. 다른 것보다 그냥 베오그라드가 이기는 그림은 없을 것 같아요. 맨시티가 챔스 뭐 연속 뭐 기록도 달성하고 있고 지금 뻔한 소리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제 꼬마 대 라치오. 제가 아까 라치오가 꼬마 원정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조 1위를 탈환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겠죠. 왜냐면 홈 꼬마가 올 시즌에 리그 17연승 중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중간에 클럽 친선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클럽 친선은 배제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다 해서 챔스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거는. 중간에 이거 클럽 친선은 뺄게요. 제가 클럽 친선 공식도 아니니까 뺀다고 했었고, 저거 빼면은 지금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리그에서는 17연승, 챔스까지 합하면 19연승 중이에요. 이런 팀이다 보니까 라치오가 꼬마 원정에서 이기는 그림은 일단 저는 안 그리고 있고 19연승 기간 동안 마헨이 9번, 햄무가 10번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햄무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라치오가요 이 경기에서 막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 게, 라치오가 일단은 뭐 조 2위 진출이기도 하고 굳이 막 1위를 노려볼 수도 있지만 주말에 홈에서 인터밀란 상대를 합니다. 라치오가 지금 좀 리그에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인터밀란이라는 이런 강팀 상대로 어떻게든 승점 챙기면은 승점 챙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이미 당락이 확정된 경기에서 라치오가 무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꼬마도 빌바오 원정이 있긴 한데 그냥 혹시 모를 1위 탈환 시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배제를 할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홈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기록도 있고, 저는 이거 꼬마의 승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꼬마의 마헨이나 햄무 뭐든지 가능하다. 당연히 이런 경기는 꼬마의 승을 베이스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언더 같은 것도 노릴만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라치오가 챔스에서 제가 본 바로는 원정에서 이렇게 막 경쟁력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이거는 오히려 꼬마가 라치오를 개패면 어떡하지 이런 게 걱정이지, 라치오가 꼬마 상대로 많은 득점하면서 오바 게임으로 끌고 갈까 이런 생각은 저는 많이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조에 이제 셀틱이랑 페이노르트인데, 이 경기가요 형님들 지금 3, 4위 다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 옵타라는 매체에서 선정한 오늘 경기 가장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 옵사에서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을 24.9%를 줬어요. 오늘 여러 이렇게 펼쳐지는 8경기 중에 가장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그리고 심지어 페이노르트의 원정 승리 가능성이 43.7%. 그러니까 홈임에도 불구하고 셀틱의 홈승을 그렇게 높게는 안 본다. 왜 그러냐면요, 셀틱의 감독 브렌든 로저스가 개인 감독 통산 챔피언스리그 홈 10경기에서 무승이다. 무승 3무 7패예요. 3무 7패. 뭐 브렌든 로저스가 뭐 리버풀 맡으면서도 그렇게 그때는 리버풀이 좀 저점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셀틱의 홈승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고요. 페이노르트의 원정승까지도 볼만한 경기라고 하는데 저라면은 그냥 뭐 무승부 한번 노리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칠 것 같긴 합니다. 페이노르트 원정승 1.93면은 저거 노리기보단 나는 그냥 무승부 노릴 것 같아. 페이노르트도 막 딜을 쓰고 이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셀틱은 이제 홈에서 유종의 매를 거두면 좋겠다고 이런 거 있겠지만은 저라면은 그냥 무승부 한번 찍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돌문 대 파리 생제르맹. 이제 2조부터는 조금 이제 빡세집니다. 일단 돌문은 진출 확정이에요. 돌문은 만약에 오늘 파리 생제르맹한테 잡히더라도 조 2위 진출을 합니다. 근데 뭐 돌문도 홈이기도 하고 PSG한테 굳이 막 로테이션 돌리거나 그럴 이유는 없긴 합니다. 돌문은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돌문의 일정이 굉장히 빡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중간중간 레버쿠젠 만나고 슈투트가르트 만나고 막 그랬었는데, 보시다시피 일정이 여기 11월 25일 일정부터 쭉 타이트했었어요. 주말 경기, 주중 이제 챔스, 주말 경기, 주중 포칼,
포칼 상대도 슈투트가르트야. 되게 어려웠었죠. 그리고 또 주말에 라이프치히 만나 이렇게 좀 험난한 일정이었는데, 근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는 나름대로 이미 진출을 확정한 상태에서 붙는 거고 좀 그나마 좀 편한 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끝나면은 아웃급과 이제 한 이틀 3일 뒤에 경기를 하는 거라서 빡세긴 한데 그 전에 만났던 상대들에 비하면 쉬운 상대죠. 이제 돌문은 이런 험난한 일정이 끝을 이제 바라보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PSG가 만약에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PSG가 무뜨고 뉴캐슬이 밀란 상대로 이긴다. PSG가 3위로 뉴캐슬이 2위로 가는 거예요. 파리 생제르맹은 반드시 이 경기에서 이런 무승부 해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지간해서는 이기려고 들 거예요. PSG는. 근데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 PSG가 최근 3전 3패예요. 3전 3패. 그리고 통산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원정 4연패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은바페가 통산 도르트문트 상대로 4전에서 5골에 관여를 했다. 4골 1어시였고. 그리고 이제 마르키뉴스라든지 자이레 에메리 이런 친구들 돌아오는 PSG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덴벨레가 결장을 하거든요. 덴벨레가 이런 저도 솔직히 덴벨레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공격에 있어서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수였다. 샷 메이킹, 찬스 메이킹, 슛까지 이어지게 하는 빌드업에 관여하는 거 이런 빈도 그 어떤 팀의 공격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게 2등이 포든이었고 3등이 은바페인데 1등이 덴벨레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거의 은바페 몰빵인데 공격이 은바페가 엄청난 견제를 받겠죠. 반대로 돌문은 그 라이어슨이라든지 무코코, 은메차 같은 선수들이 결장을 하고 그 세바스티안 알레 그리고 자비처 이런 친구들이 지난 경기에는 결장했는데 아마 오늘은 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주전급 중에서는 라이어슨 정도만 결장을 하는 돌문일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챔스에서는요 보시다시피 도르트문트가 실점은 3실점밖에 안 했어요. 득점은 6점, 실점은 3점. 진짜 옛날 도르트문트 생각하면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 도르트문트 하면 닭 오바팀, 엄청난 이런 압박 걸고 그런 팀이었는데 요즘엔 좀 실리 축구로 많이 바뀌었어요. 단단한 축구가 먹혀들고 있고 특히나 최근 4경기 동안 첫 경기 때 이제 패배를 했었는데 그때 첫 경기 때 PSG한테 2대0으로 패배한 이후에 그 이후 4경기 동안 3승 1무 달리고 있고 1실점밖에 안 했다. 최근 챔스 홈 7경기 동안 4승 3무였고 무패였었고 그 기간 동안 1실점밖에 없었다. 최근 돌문이 홈 챔스 7경기 동안 1실점밖에 없었다. 이거는 좀 유의미한 수치죠. 반대로 PSG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 원정 15경기 연속 실점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돌문이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문이 프렘 배당이 1.7이면 나는 돌문 프렘 가볼만하다고 생각해. 제가 아까도 막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설마 파리 생제르맹이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 이름값이지 아무리 죽음의 조라지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못 갈까 이런 감성의 영역을 떠나서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은 이런 기록만 살피면은 도르트문트가 홈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고 반대로 PSG는 챔스에서 좀 다소간에 좀 흔들렸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 저는 돌문 프렘을 볼만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뉴캐슬 대 밀란. 여기 밀란도 아까 제가 밀란도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뉴캐슬은요 오늘 일단 홈이고 뉴캐슬 경기 보면은 원정에서는 뒤지게 못해. 근데 홈에서는 잘해요. 지금 밀란은요 파리 생제르맹한테도 상대적으로 밀리고 그래가지고 뉴캐슬 오늘 잡는다고 하더라도 도르트문트가 파리 생제르맹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밀란은 좀 힘든 상황이고 반대로 뉴캐슬은 아까 말했다시피 밀란을 꺾으면요 도르트문트가 파리 생제르맹한테 패하지만 않으면 돼요. 도르트문트랑 파리 생제르맹이 비기고 뉴캐슬이 밀란 이기면은 뉴캐슬은 올라갑니다. 상대 능력이 파리 생제르맹이 앞서가지고. 근데 문제는 뉴캐슬은 지금 결장자 반즈, 윌록, 보트만, 앤더슨, 번, 머피, 포프, 토나리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아웃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밀란 같은 경우는 말릭 차우, 펠레그리노, 스포르티엘로, 오카포, 칼룰루, 키에르 등등 이렇게 수비진 쪽에 부상이 엄청 많습니다. 밀란이. 이게 오늘 예상 라인업이거든요. 보시다시피 밀란은 지금 또 테오 에르난데스 센터백으로 쓰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짝으로 토모리는 아직 살아있긴 한데 일단은 밀란의 수비진이 굉장히 헐거워요. 특히나 센터백이 부상이 엄청 많고 테오 에르난데스를 이게 센터백으로 썼던 게 지난번에 한번 이게 좀 주요했었는데 직전 경기에는 또 먹혀들지가 않았었거든요. 프로시노네전 때는 이게 잘 먹혔지만은 직전 아탈란타전인가 그때는 테오 에르난데스 좀 많이 헤맸었고 별로 안 좋았습니다. 더구나 이 경기는요 양 팀의 라이트백들 트리피어나 칼라브리아가 요즘에 폼이 진짜 저점이에요. 트리피어 저번에 손흥민한테 당한 거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고 하여튼 저저번 경기 때 트리피어가 막 실수 연발해가지고 그때 2골 처먹히기도 했었거든. 그냥 트리피어는 요즘에 아주 폼이 저점이고요. 칼라브리아도 되게 별로예요.
그래서 양 팀의 이제 윙들, 특히나 돌아온 레앙, 밀란 공격의 천병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앙이 트리피어 상대로 얼마나 해주느냐가 밀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조엘링턴이나 고든 같이 뉴캐슬의 이제 왼쪽 사이드 공격이 칼라브리아를 얼마나 또 공략하냐, 이것도 꽤 볼만한 승부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다소간에 이 경기는 그래서 좀 오바를 생각하고 있긴 해요. 이게 또 뉴캐슬 골키퍼 닉 포프가요, 오늘 결장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브라브카가 출전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두브라브카도 괜찮은 골키퍼입니다. 근데 닉 포프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실점 기대값이 9.9점이었어요. 9.9점이었는데 뉴캐슬은 지금 5실점밖에 안 하고 있다. 무려 닉 포프가 4.9골을 막아낸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잘했었는데, 근데 오늘 결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직전 경기 양팀 맞대결에서는요, 사실 밀란이 개처발른 경기였습니다. 그날 0대0이었는데 밀란이 슛 25대6, 유효슛 9대1, 골 기대값 1.99대 0.28. 밀란이 어지간해서는 2대0으로 이겼어야 될 경기인데 그걸 비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가지고 밀란은 이 골이 됐는데, 제가 아까도 뉴캐슬은 홈이랑 원정이랑 지금 챔스에서 아주 상반된 경기라고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챔피언스리그 DNA를 가진 밀란이라고 하지만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3골밖에 없습니다. 3골밖에. 그 골 기대값이 7.9골이었는데 실제로는 3골밖에 없었고 4.9골을 못 넣은 셈이에요. 그만큼 득점 기회를 많이 못 살렸다는 거고, 밀란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밀란이 유럽 대항전에서 잉글랜드 원정 21경기 1승 7무 13패입니다. 밀란이 마지막으로 잉글랜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게요, 0405 시즌. 제우첸코, 카카, 크레스포, 말디니, 말 그대로 말레스카가 뛰던 시절이에요. 전설의 말디니, 네스타, 스탐, 카프, 그때가 뛰던 시절이니까 잉글랜드 원정에서 승리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밀란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물론 뉴캐슬 쪽 좋게 보기도 하고, 배당이 뉴캐슬의 마헨이나 햄무를 갈까 하다가도 그냥 오바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르투 대 샤흐타르. 포르투는 지금 승점 9.9점. 샤흐타르는 반드시 포르투를 꺾어야 되고 포르투는 비기기만 해도 됩니다. 이게 포르투가 일단은 지금 5실점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리그에서도, 자국 리그에서도 21득점 9실점으로 짱구 축구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페가 여전히 뛰는데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샤흐타르가 생각보다 챔스에서 잘 비빈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샤흐타르가 통산 이제 6차전에서 맨시티를 17, 18 시즌에 한번 잡았던 거 말고는요, 최근 10전 동안 6차전 3무 5패예요. 샤흐타르가 뭔가 이런 그 뒷심은 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 6차전에서도 샤흐타르가 포르투 상대로 이기면은 진출이긴 한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포르투가 물론 편하게 이길 수도 있겠지만 배당도 별로고 포르투 일반승은 그렇게 갈만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언더는 좋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언더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샤흐타르 입장에서는 엄청 공격적으로 할 텐데, 포르투가 물론 웅크리기만 해도 되지만은 포르투도 잽을 날릴 줄 아는 팀이잖아요. 샤흐타르 뒷공간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저는 이 경기 딱히 갈만하지가 않다. 굳이 간다면 그냥 포르투의 햄무 정도? 그런 거 말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엔트워프랑 바르샤. 오늘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바르셀로나나 맨시티 같은 친구들이 지금 이미 조 1위 진출이 거의 둘 다 확정이어가지고 최종전 6차전에 로테이션을 많이 돌릴 것 같은지 배당이 되게 좋아요. 맨시나 바르샤가. 특히나 사실상 상대를 보면 마헨도 할 만한데, 특히나 엔트워프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한 팀이잖아요. 그래갖고 바르샤는 마헨까지도 내다볼 만한데 배당이 되게 좋죠. 아무래도 좀 약간 로테이션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도 발데라든지 페르민 로페즈 이 정도 라인업이면 바르셀로나는 마인 할만하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워낙에 요즘에 바르셀로나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하단 말이야.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하려고요. 하지만 저는 바르셀로나 마인 정도는 1마인 정도는 가볼만 하겠다. 그러니까 맨시티나 바르셀로나 같이 이번에 이미 진출 확정 지은 상태에서 원정 경기고 로테이션 경기가 다분한데, 맨시티의 마인을 가냐 바르시아 마인을 가냐 두 개 선택하라면 저는 맨시티 마인보다는 바르셀로나 마인을 선택할 것 같긴 해요.